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주식 투자하실 때 이제 종목을 고를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중요하게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ROA, ROE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메이저급 은행, 우리나라 은행 뭐 ROA, ROE가 줄줄이 하락한다. 뭐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으니까 이 제목은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럼 ROA가 뭐냐, ROE가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이게 이제 수익성을 보는 지표라는 거죠. 수익성. ROA는 총자산 순이익률, 그걸 이제 표현하는 거고, 자기자본이익률이 ROE. 자,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 공부를 할 텐데요. 일단 이제 요게 뭐냐면, 그럼 이제 기업들은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이제 핵심 재무제표가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죠. 그러면 이 자체를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꼼꼼하게 봐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항목을 뽑아서, 수익성, 안정성, 뭐 활동성, 성장성,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비율로 만들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재무 비율 분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재무 비율. 그 중에서 ROA, ROE는 수익성을 보는 거다. 수익성. 기업은 여러분 돈벌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벌어야지 이제 유지가 되니까 이제 핵심 지표라고 볼 수 있죠. 자, ROA. 이제 영어 뜻은 이런 거고요. 이제 리턴이라는 건 이제 수익 아닙니까? 자산 대비 이제 수익성을 보는 건데, 기업이 이제 총 자산이 있을 때, 그걸 사용해서 얼마나 이제 수익을 냈는지. 그래서 우리말로 총 자산 순이익률. 뭐 이 순자를 뭐 표현 안 하고 그냥 총자산 뭐 이익률, 뭐 수익률, 뭐 다양한 표현을 쓰는데 총자산 대비 이제 순이익의 비율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ROE는 뒤에 E자가 에셋이 아니고 이제 에쿼티, 이거 이제 자기 자본, 순자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자기 자본을 사용해서 총자산에는 부채도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부채를 뺀 자기 돈, 자기 자본을 사용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그걸 이제 비율로 만드는 거다. 그래서 자기 자본 이익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계산하고 이 수치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하나씩 볼게요. 일단 이제 항목을 뽑아서 비율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 이제 재무제표를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보겠다는 게 아니고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죠. 기업이 작성하는 재무제표 중에서. 이제 시점 기준으로 작성하는데요. 통상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12월 말 기준으로 12월 말 현재 기업의 재산 상태. 근데 그것을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왼쪽에 자산을 표기하고요. 자산 표기법도 있는데 크게 그냥 자산. 이쪽을 흔히 여러분 이제 차변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대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부채를 먼저 표기하고 자본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렇게 표기하는 거죠. 이 자본이 부채가 타인 자본이라고 표현하고 요거는 이제 자기 자본, 자기 돈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을 기업이 조달할 때 채권을 발행했다. 은행에서 차입했다. 채권은 여기 잡히죠. 부채. 근데 이제 주식을 발행했다 그러면 이제 자본에 잡히는 거죠. 그러면 이쪽을 다 더하면 이쪽이 이제 총 자본이 되는 거고 총 자본. 이쪽을 다 더하면 총자산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게 일치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일치가 안 되면 이제 밤새야죠.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총자산, 총자본, 같은 의미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총자산, 총자본. 자, 어찌됐든, 이렇게 자산과 부채, 자본, 이런 식의 이제 항목이 있는 게 재무상태표고요. 반면에 이제 손익계산서가 있죠. 손익계산서는 돈을 벌었냐, 못 벌었냐,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요건 이제 기간 개념인데, 통상 이제 1년마다 작성하기 때문에 1년 동안, 1년 동안 이제 돈을 벌었는지 못 벌었는지, 제일 먼저 여러분 손익계산서는 상위에 1년 매출액이 나오게 돼 있고요. 매출액에서 이제 뭐 비용을 다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나오고, 영업이익에서 또 여러 가지 작업을 해서 최종적으로 세금까지 이제 떨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단기순이익, 그러니까 매출액, 중간에 영업이익, 맨 마지막에 단기순이익. 이 단기순이익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플러스냐, 이제 마이너스냐. 이런 건 이제 손익계산서상에 나타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항목을 뽑아가지고,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서 항목을 뽑아서 비율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자, ROA, 총자산 순이익률.
그러면 분자값이 뭐냐면 손익계산서에 단기순이익, 맨 밑에 순이익이 있었죠? 그 순이익의 크기를 재무상태표의 총자산 또는 총자본, 같은 크기니까 그걸로 나눠서 총자산 대비 단기순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ROA. 예를 들어보죠. 자, 이 기업이 어떤 회사가 자본이 60이 있고요. 부채가 40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 합하면 요게 총자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총자산은 100이 되겠죠? 단기순이익이 20이 발생했어요. 뭐 20억. 이걸 보고 이제 ROA를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총자산이 100이고 이거 합하면 되니까 그리고 20이 순이익이니까 20%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이제 곱하기 100. 곱하기 100 하는 이유는 이제 퍼센트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이제 나타내는 지표다. 그리고 이게 절대 수치라는 게 없습니다. 이제 높을수록 좋다. 순이익이 많이 난 거니까. 그렇겠죠? 이 비율이 높아야 좋은 거다. 이번에 ROE는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분자값은 똑같습니다. 단기 순이익을 갖다가 자기자본, 이게 다른 말로 순자산이 되겠습니다. 총자산에서 이제 부채를 뺀 자기돈, 자기자본 대비 몇 퍼센트 순이익이 발생했는지. 자, 똑같은 거 계산해 볼까요? 자본, 부채 20. 그러면은 ROA는 100으로 계산해야 되지만 이건 자기돈만 갖고 계산해야 되니까 60분의 20. 그럼 33% 이제 이렇게 33% 이 정도 나오죠. 자, 그래서 약간 개념이 다르다. 주주돈을 이용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보는 게 ROE다. 주주 입장에서는 ROA도 중요하지만 ROE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주가 낸 돈이 뭡니까? 그게 자기 자본이죠. 자기 자본.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 이제 수익을 나타내는 지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나와야 되냐? 최소한 시장 금리, 시중 금리보단 높아야 되겠다. 그렇죠, 여러분. 금리보다 낮으면 뭐하러 주식 투자합니까? 그냥 예금하면 되지. 그러니까 시중 금리보단 당연히 높아야 되는데, 뭐 조금 높아갖고는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워렌 버핏 잘 아시죠? 워렌 버핏은 ROE가 최소한, 물론 시중 금리보다 높아야 되지만 15% 이상 나오는 기업만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15% 이상 매년 유지가 돼야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한다. 워렌 버핏 얘기고요. 자, 이제 그 산식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높은 게 좋은 거다.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이 ROA하고 ROE 이 관계를 좀 봐볼게요. ROA가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죠. 왜냐하면 순이익을 비율로 측정하는데 총자산으로 측정하는 거니까 ROE는 자기 자본으로만 측정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큰 개념이다. 그래서 주주, 타인 자본은 채권자 돈이니까 주주와 채권자가 투자한 총자산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고 그럼 둘 간의 관계를 이렇게 이제 수식으로 보면 ROE는 ROA 요것도 이제 단위가 퍼센트고 요것도 퍼센트인데 여기에 부채 레버리지를 이제 곱하는 거예요. 이 부채 레버리지가 이제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 크기가 결정되는데 이 부채 레버리지는 뭐냐면 총자산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걸 얘기해요. 이 총자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 자본뿐 아니고 타인 자본, 부채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총자산이 큽니다. 자, 어찌됐든, 이 ROE를 봐볼게요, 여러분. 여기 수식을 보시면, 자, 정의가 뭐였다? 순이익을 갖다가 단기점 뺀 거죠? 순이익을 갖다가 자기 자본으로 나눈 건데, 요걸 좀 변형해 볼까요? 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누고, 총자산을 자기 자본으로 나누면, 요거 지워지니까 똑같은 게 되죠? 근데 요게 뭡니까? 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게 ROA잖아요. 그리고 요게 총자산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요게 부채 레버리지?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통상 이게 1보다 크겠죠? 이거 1보다 큽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부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채가 있는 기업이라면 ROE 이 수치를 보면 ROE가 크게 나와요. 이 분모값이 작잖아요. 분모값이 총자산보다 자기 자본이 작기 때문에 이 수치가 이제 크게 나오더라. 이런 관계가 있더라. 넘어갑니다.
듀퐁 분석이라는 걸 한번 봐볼게요. 이게 이제 ROE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 ROE 자기자본이익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ROE가 똑같은 기업이라도, 그럼 그 수익의 원천이 뭐냐? 요걸 이제 정확하게, 좀 정교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듀퐁이라는 이제 회사 들어보셨죠? 여기서 이 ROE를 좀 이렇게 세 개의 곱으로 분해해서 이제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듀퐁 분석,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이제 식을 좀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게 ROE인데요. 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고 매출액을 총자산을 자기자본으로 이렇게 나눠서 곱하면 역시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니까 똑같은 거죠. 근데 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는 것을 매출액 순이익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건 단위가 %고요. 통상. 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나누면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지표예요. 총자산 회전율. 통상 이제 매회 이렇게. 총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누는 건 이게 레버리지를 본다 그랬죠? 부채 레버리지. 요 세 개의 곱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개의 곱으로 분해가 되는구나. 받아들이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그러면 요걸 갖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서 핵심은 뭐 이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ROE를 이렇게 세 개의 곱으로 분해를 해서 한번 기업들을 비교를 해볼게요. 자, 백화점하고 할인마트하고 은행, 제가 이제 예를 들었는데요. 얘는 요 세 개, 매출액 순이익률 요 세 개를 곱하면 ROE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30%, 요게 1회, 1배. 30% 나오죠, ROE. 곱하면 되니까 10%, 3회, 1배. 역시 30%. 이렇게. 그럼 가만히 보면 백화점은 요게 수치가 큰 거죠, 상대적으로. 똑같은 ROE가 30%가 나왔는데, 똑같이 30%인데, 근데 어디서 30%가 나왔냐, 이 세 가지 측면 중에서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얘는 이 부분에서 나온 거죠. 이게 커서. 은행은 요게 커서.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얘네들 특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30%라도 그 수익의 그 원천이 어딘지, 그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우리가 해석할 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30% 나왔다 그러면 백화점은 마진이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매출액 순이익률이 마진이에요, 여러분. 마진. 비용 통제를 잘했다. 그럼 백화점 같은 경우는 물건이 비싸죠? 네, 그래서 그 마진으로 이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할인마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회전율이 높았다. 회전율이 높았다. 박리담회란 말 쓰잖아요. 저가로 많이 팔아서 이제 수익을 내는 데가 할인마트 특성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회전율이 높으면 자산을 최대한 이용했다 이런 뜻이에요. 총 자산 대비 매출. 그럼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최대로 활용해서 매출이 극대화됐다. 여러분 저한테 이런 이제 분필이란 자산이 있는데 이 분필이 조금 이제 짧아지게 되면 좀 불편하거든요. 그럼 이제 버릴 수도 있지만 최대한 쓴다 이거죠. 최대한 써서 아껴 쓰는 거 그걸 잘했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자, 부채 레버리지에서 이렇게 수익을 내면 부채가 많았다. 여러분 은행이 대표적으로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은행은 물론 주식을 발행해서 자기 자본도 있지만 대부분을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요? 예금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예금은 나중에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채로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상 우리나라 상장 기업은 부채 비율이 한 100% 이내인데요. 은행은 뭐 1000%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 구조가 그래요. 예금으로 운영해가지고 대출 이렇게 이제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자본 조달과 관련해서 좀 이제 안정성은 떨어지겠죠. 이게 높으면. 근데 이것도 수익을 만드는 데는 영향을 주는 거죠.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식, 정말 올라갈 것 같은 주식이 있는데 내 돈이 100만 원밖에 없을 때 빌려가지고 1000만 원 투자하면 수익이 커질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반대로 움직이면 바로 망가지겠죠. 네, 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보실 때 그럼 뒤집어서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곱해서 30% 나왔다. 이게 높았다. 그러면 백화점 가능성이 많다. 대표적으로. 이 회전율이 높았다 그러면 할인마트에 가깝다. 이 레버리지가 높았다 그러면 뭐 은행이 대표적인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듀퐁 분석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기업의 수익성을 판단할 때 보는 ROA, ROE를 공부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